마이너스 골드 트레이딩의 시대가 열리다. 1971년 8월은 골드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달입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미국 달러 보유고를 내다파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미국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벗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달러 마이너스금 과외 고정 교환비 금태환을 때려치울 것이라고 선언할 좋은 빌미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하자 골드 트레이딩의 중앙은행 금리가 가장 큰 주도 요인이 되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 그 이후로 골드 시장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중앙은행, 각국 정부들까지 골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거래 기회 역시 늘어났습니다. 골드 또한 나름의 리스크가 있으며 투자자는 거래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드 트레이딩에 있어서 펀더멘털과 기술적 요인같이 중요한 정보를 위켄다우 제공 브로커 IG의 자회사 DAILYFX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무엇이 금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가?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골드를 귀한 금속으로 여겼습니다. 금광은 무려 고대 이집트와 누비아 시대 물건들까지 발견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최초의 금화주조는 기원전 600년 정도에 시작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인류가 골드에 환장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인간들의 눈에 골드가 반사하는 빛은 물이 빛을 반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황홀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면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듯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자산에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면 골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드는 상품 커머더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대체 자산, 주식, 채권, 현금을 제외한 자산의 분류에 들어가죠. 대체 자산은 상품과 부동산 그리고 외환을 포함합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대체 자산에 투자합니다. 역사적으로 대체 자산들은 전통적인 자산, 주식, 채권 등들과 관련성이 낮습니다. 다른 상품들처럼 골드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들, 심지어 같은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실버, 전기 가전들과 반도체, 배터리의 주로 이용화, 백금 자동차 제조에 널리 투입됨과 달리 공업 용도로는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골드 가격을 주로 주도한다기보다는 저축 용도와 다른 자산의 금 매각 상황 등이 골드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축 용도와 다른 자산의 급 매각 상황을 부연 설명하자면,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라던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시장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일 때, 혹은 통화가 마이너스 금리나 초저금리일 때를 의미합니다. 골드 트레이딩에서도 손실 가능성은 존재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골드의 특별한 성질 저금리 통화에 대한 대안, 배당금이나 이표체의 쿠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 자산과 다르게 골드는 들고 있어봐야 투자자들에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와 골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에 따르면, 금덩이 실물을 들고 있으면 대략 연간 마이너스 2.4%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리트레이드 비용 조달 금리가 골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FX 트레이더라면 골드에 관심을 가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캐리트레이드 연 수익률이 2.4%를 넘는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통화가 골드랑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가, 초저금리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골드는 저금리 통화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중요한 펀더멘털 요인 기준금리, 투자와 트레이딩 마이너스 그리고 중장기 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 투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산 분배와 위험 조정 수익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분배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수익률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리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는가? 채권의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됩니다. 예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고 대체 골드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벤치마크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율과의 스프레드가 공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골드의 금리가 제로라면 골드는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가 없으니까 미국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골드는 랠리를 펼치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다르게 말하면 골드의 달러 대비 인플레이션 해지 요소로서의 매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늘어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와중에 명목 금리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한참 뒤처지고 있을 때 크게 늘어납니다. 즉 미국 실질 금리가 떨어질 때 골드의 인기가 늘어납니다. 역자주 명목 금리가 0%일 때 인플레이션이 10%에 달한다면 실질 금리는 0-10-10%, 현금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10%씩 삭제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니 당장 금을 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10% 그대로일 때 금리 인상으로 명목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다면 실질 금리는 10%가 되니 당장 금을 갖다 팔아야 한다. 마이너스 중요한 펀더멘털 트리거 정책과 지정학적 이슈, 골드에 관한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 레벨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붕괴에 대비한 궁극적인 해지 수단이 바로 금입니다. 개떡 같은 재정정책 같은 이슈에서부터 국가 간의 외교가 험악하게 치달을 때 골드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선택임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의 매력은 금리랑 연관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투자에서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는 걸 몽땅 팔고 현금화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칭 금융인들은 미국 국채 같은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 등에 몰릴 것입니다.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만약 어떤 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국채 가격에는 상방 압력, 국채 수익률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사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골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골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석해야 하죠. 경제, 재정정책, 금융, 지정학적 문제, 통화정책 등 어떤 것이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영향을 준다면 골드 시장에 호재든 악재든 이벤트가 됩니다. 마이너스 중요한 기술적 요인, 레인지와 모멘텀 추세. 골드 가격은 횡보를 이어가다가 한 번씩 폭발적인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를 타고 오랫동안 쭉 이어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걸 고려해서 거래자들은 돌파를 노리고 미리 기다리는 것보다 레인지 매매를 하거나 모멘텀 추세를 보고 거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골드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변동성은 낮습니다. 골드 가격에 추세가 발생하면 변동성은 더욱 커집니다. 골드 가격이 박스권일 때 변동성이 큰 경우는 드문데 변동성이 커진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올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모멘텀을 얻고 추세가 시작된다면 거래자들은 MACD라던가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추세 보조 지표를 사용해 볼 만합니다. 과매도 수치가 뜨면 강한 매도세, 과매수 수치가 뜨면 강한 매수세. 반대로 골드 가격이 추세를 탔을 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만간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조라 볼 수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박스권에 다시 갇힌다면 거래자들은 이번엔 RSI 지표를 이용하여 박스권 상단 과매수와 박스권 하단 과매도를 발라먹는 것이 좋습니다.